안녕하십니까. 포토샵을 한방에 보내버리는 원방TV입니다. 이번 강좌는 커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커브 툴은요, 포토샵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아주 유익한 툴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커브의 기본에서부터 시작해서 커브 이면에 숨어있는 여러가지 기능에 대해서 두루두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미지를 하나 불러왔습니다. 자, 이 이미지에서 커브들을 적용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자, 한 가지 방법은 메뉴의 메뉴바에서 이미지, 어저스먼트, 커브즈 이렇게 커브들을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은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바로 적용이 되어서 되돌릴 수 없는 아주 파괴적인 작업이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잘 쓰지가 않고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서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스 툴 맨 밑에 응용 레이어가 있죠. 이 반눈을 클릭하면요. 그 다음에 커브즈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커브즈 레이어가 하나가 생성되어 버리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커브즈 여러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커브즈, 이 커브의 가장 기본되는 기능은요. 자, 이 RGB 이 모드에서 이 커브를 클릭해서 위로 올리면은 이미지를 밝게 해주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면은 이미지가 어두워집니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이미지를 밝게 어둡게 하는 기능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자, 우리가 메뉴에 여기 손 모양이 있습니다. 손 모양을 클릭해서요. 이렇게 스포일 툴이 뜨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 위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사선 모양의 커브즈 선 위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위치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움직여 보면은 이 부분에 해당되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내가 좀 컨트라스트를 주고 싶다 할 때 이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을 조금 더 크게 내리고 그 다음 올리고 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잡아줄 때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컨트라스트가 조금 올라가야 되죠. 기울기가 약간 정상적인 45도 각도보다 약간 높아지면은 컨트라스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반면에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는 45도 각도에서 약간 나아지죠. 그러면 기울기가 나아지면은 컨트라스트가 약간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컨트라스트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컨트라스트가 나아지는 부분도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원위치 시킬 때는 클릭해서 이미지 밖으로 튕기면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세 번째 되돌리기 클릭하면 원위치 되죠. 디폴트 값으로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두 번째는 컨트라스트를 조정할 때 커브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스포이드 툴이 검은색 스포이드 툴이 있죠. 위에 커서를 대면은요. 자, 블랙 포인트를 설정할 때 쓰는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옵션 Alt를 누르고 이렇게 밑으로 클릭하면은 이렇게 쭉 당기면은 블랙 포인트 가장 검은색이 가장 먼저 생기는 이 부분이 블랙 포인트입니다. 그 이미지 중에서 가장 검은 부분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옵션 요 두 번째는 그레이 포인트를 찍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이트 포인트를 설정하는 건데요. 역시 옵션즈를 누르고 이렇게 왼쪽으로 쭉 드래그를 시키면요. 흰색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분이 이 이미지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 화이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설정을 하냐 하면은요. 그냥 이 상태에서 자, 메뉴에 블랙 포인트를 더블 클릭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컬러 피커가 뜨게 됩니다.
블랙 포인트를 더블 클릭하면 컬러 피크가 뜨는데요. 자, 그래서 컬러 피크가 뜬 상태에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자, 지금 원래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0, 0, 0. 원래 디폴트 값은 0, 0, 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요 값을 13 정도로 정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미지가 조금 더 어두운 정도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자, 요 상태에서 OK 누릅니다. OK 누르면은 이렇게 창이 뜨는데 요 지금 설정한 값을 디폴트 값으로 정하겠느냐? Yes 누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검은색 이 블랙 포인트 스포이드를 이렇게 찍으면은 아까 우리가 지정한 13, 13, 13 RGB 값이 13, 13, 13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이트 포인트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요. 화이트 포인트 값이 원래는 200, 255 이렇게 255, 255, 255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는데 자, 이 값을 우리가 247 이렇게 정해서 OK 누릅니다. 역시 디폴트 값을 정했느냐? Yes 누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화이트 포인트 스포이드를 우리가 클릭하게 되면요. 247으로 고정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역시 색깔을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옵션을 누르고 우리가 이렇게 쭉 드래그를 시켜봅니다. 그럼 이 부분이 가장 검은 부분이죠. 이 부분이 가장 검은 부분입니다. 자, 이미지를 조금 확대시키겠습니다. 옵션 스페이드바에서 우측 드래그 하면은 이미지가 확대가 되죠. 이 상태에서 옵션 누른 채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가장 검은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 검은 스포이드 툴을 택해서 가장 검은 부분, 이 부분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면은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을 클릭했어요. 가장 어두운 부분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미지를 커맨드 0, 컨트롤 0 원위 치시겠어요. 자, 옵션 Alt를 누른 채 왼쪽으로 클릭하면요. 이와 같이 지금 가장 흰색 부분이 지금 뭡니까? 여기에 반사된 부분이 나타나죠. 반사된 부분은 제외하고 이미지의 가장 밝은 부분을 고릅니다. 자, 지금 다 반사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이 흰색 종이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밝은 부분으로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흰색 스포이드 툴을 택했어요. 여기에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면은 이와 같이 아까 이 부분이 아까 정한 247로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지를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자, 보정 전에는 푸른색 캐스트가 좀 파란색 캐스트가 좀 많이 끼었는데 보정 후 하니까 약간 붉은색이 많이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더 블렌딩 모드를 컬러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자, 이와 같이 스포이드 툴, 검은색 스포이드, 블랙 포인트 스포이드, 그 다음에 화이트 포인트 스포이드를 택해서 이와 같이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는 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다른 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프리셋 부분을 봅니다. 프리셋 부분을 보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커브를 다시 한번 새로운 커브를 만들겠습니다. 커브. 이 상태에서 자, 프리셋 부분을 보면요. 여기에 삼각형을 화살표를 클릭하면요. 이와 같이 드롭다운 메뉴가 뜨죠. 자, 디폴트 값. 자, 컬러 네거티브. 그 다음에 크로스 프로세싱 작업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지를 더 어둡게 하는 거. 네 번째는 increase contrast, 콘트라스트를 증가시키는 거. 그 다음에 lighter, 이미지를 좀 더 밝게 하는 거. 그 다음에 linear contrast, 그러니까 선형 콘트라스트죠. 이것도 콘트라스트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medium contrast, 중간 콘트라스트. 그 다음에 negative, negative의 이미지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거죠. 흰 거를 검게, 그 다음에 검은 거를 희게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strong contrast, 강한 콘트라스트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사용할 거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medium contrast 정도를 택했어요. 콘트라스트를 한 중간쯤 줘서 여기에서 오페시티를 적당히 조정합니다. 오페시티를 적당히 조정하면은 우리가 콘트라스트를 이용할 수 있겠죠. 자, 포토샵의 자동 기능에 해당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콘트라스트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한 중간쯤 50%쯤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더 정확하게 하고 싶은 거는 이 기능을 위에는 콘트라스트, 밑에는 색깔, 루미나시티 모드를 해주면 좋겠죠. 자, 보정 전, 보정 후 콘트라스트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커브, 새로운 커브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여기 오토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완전히 콘트라스트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죠. 콘트라스트를. 자, 포토샵이 판단해서 완전히 자동적으로 콘트라스트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 리셋 하고요. 다시 원위치 하고요. 그 다음에 알아볼 거는, 자, 여기서 우리 손 모양의 부분을 클릭합니다. 손 모양의 부분을 클릭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부분이, 이 의자의 지금 등받이 부분이 좀 어둡죠? 이 부분을 조금 밝히고 싶다면 이 부분을 클릭했어요. 손 모양을 바뀌면은, 이렇게 올려주면 이미지가 밝아집니다. 이 부분이. 내려주면 이 부분이 어두워지죠. 이렇게 할 때, 부분적으로 이미지 밝기를 조정할 때, 이렇게 손 모양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를 밝게 하면 다른 부분에도 좀 밝아지죠. 이 부분에 클릭된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다른 부분 밝아질 때는 다른 부분을 원위치 시켰어요. 원위치 시켜서 이 부분만 조금 밝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보정 전 후를 보고 싶으면요. 네 번째, 앞에서 두 번째,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기능이거든요.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자,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커브즈 레이의 패널에서 우리가 또 숨겨진 기능이 여기 맨 오른쪽에 이 빗살 무늬를 클릭하면요. 자, 우리가 오로 옵션제는 우리가 이전 강좌에서 한번 알아봤죠. 자, 자동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때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Find dark and light colors 하고 snap, 이건 자동적으로 맞춰주는 거였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택해서 색깔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자, 캔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 Curve Display Options 있습니다. 요걸 클릭해 봅니다. 자, 요걸 클릭하면요. 위에 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뭡니까? 커브 양식이고, 두 번째 피그먼트 잉크입니다. 요거는 클릭하면요. 클릭하게 되면은, 자, 흰색이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이 오른쪽에 있는 거꾸로 된 이렇게 커브 기능이 나오죠. 자, 요거는 우리 CMYK 모드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바뀝니다. 커브가. 자, 우리는 RGB 모드에서 할 때는요. 자, 라이트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상태 왼쪽에 지금 커브의 그리드가 상당히 크게 형성되어 있죠. 요걸 작게 형성되어 할 때는 요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리드 무늬, 격자 무늬가 되게 잔잔하게 됐죠. 10분의 1 단위로 10개, 아마 10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이렇게 바꿔주고 작업하셔도 상당히 좋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고요. 오케이. 자,
자, 그리고 또 하나 빠진 것은, 자, 여기서 컵을 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컵을 만들었어요. 자, 이 RGB 채널에서 조정하는 거고요. 그다음 개별적으로 레드 채널, 밝게 하면은 붉은색이 들어가죠. 어둡게 밑으로 내리면은 R의 반대 보색은 C죠. CRC죠. 사이엔입니다. 사이엔이 강해지죠. 그 다음에 그린 채널입니다. 그린 채널을 올리면은 그린색이 가미가 되고요. 밑으로 내리면은 그린의 보색인 GM이죠. 머젠타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블루 채널에서요. 블루를 좀 가미시키고요. 블루의 반대 옐로우죠. BY죠. 옐로우가 가미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색깔 보정도 할 수 있죠. 자, 이래서 레드를 조금 높여주고, 그 다음에 그린에서 마젠타를 조금 높여주고, 그 다음에 블루에서 옐로우를 조금 높여줘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밝게 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커브에서는요, 상당히 많은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커브의 기능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익혀보면요, 이미지를 보정할 때 엄청나게 다양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자, 이번 강좌는 커브의 여러 가지 이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기본되는 밝게 어둡게 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커브에 숨겨져 있는 이 자동 기능도 몇 가지 이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커브에 관한 강의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